라디오 힐링 요가 시간입니다. 이제 봄철 건강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. 봄에는 간과 담이 많이 약해질 수 있어요.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. 특히 간이 영향을 미치는 감정 모두 아시죠? 화입니다. 그래서 화에 대한 내용과 분노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우리가 좀 잘 조절할까 하는 내용을 준비하고 있는데요. 오늘은 아주 간략하게 화의 감정이 일어났을 때 이런 동작은 어떨까요? 그리고 내가 혹시 화의 감정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닌가 하는 항목을 좀 점검할 수 있는 내용을 가져왔고요. 우선 화는 부족한 사람, 어리석은 사람이 갖는 거라고 하죠.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화를 내는 건 숯을 내 손에 쥐고 있는 것과 똑같다. 그래서 화라는 건 다른 사람에게 그 불덩이를 던지고 싶지만 이미 먼저 내가 타버리기 때문에 내가 먼저 상처받는다.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. 화가 나면 먼저 모공이 열리고 그리고 머리가 빠지고 관절이 아프고 부종이 오고 음식 조절이 안 돼서 소화가 잘 안 되고 배출이 잘 안 돼서 소대변이 항상 꽉 차 있는 무거운 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신체적으로는 또 그렇거든요. 그러니까 화를 가졌을 때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게 없죠. 그러니까 혈압도 높아지고 막히게 되고 경화되는 모든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. 나 화난 거 아니에요.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. 화났나 봐요. 아닌데요.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근데 말투가 왜요? 이렇게 보통 내가 나를 잘 못 보는 때가 많아요. 특히 화의 감정에 휩싸여 있으면 더 못 본다고 하는데요. 이걸 또 체크하는 그 항목이 있습니다. 그래서 심리학적, 정신분석학적으로 한번 이런 항목들을 점검해 보세요 하는 그걸 좀 가져왔거든요. 펜을 꺼내셔도 좋습니다. 첫 번째는요. 상대를 비판하는 습관입니다. 나는 항상 위에 있고 저 사람은 항상 아래에 있고 그리고 사람들과 만나면 그 자리에 없는 제3자를 막 비판하면서 그건 마음에 안 들고 그 사람은 이게 마음에 안 들어 이러면 화가 바탕이 된 거고 그 화는 난 어리석어요. 난 어리석어요. 난 바보예요. 얘기하는 것과 똑같다고 해요. 근데 경전에서도 말씀하시죠. 그런 사람들과는 함께하지 말라고요. 두 번째는 조급한 습관입니다. 근데 조급하게 막 빨리 가까워지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막 화를 내게 되거나 조급하게 일을 이루고 싶은데 안 되면 화를 내죠. 부처님께서는 올생이 안 되면 다음 생, 또 다음 생이라고 말씀하실 만큼 아주 길게 인내하고 천천히 가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. 세 번째는 상대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는 습관입니다. 이거는 게으름과도 연결이 되는데요. 셋이 모이거나 둘이 모여서 누군가에 대해서 험담하는 건 이미 자기 자신을 보지 않는 거고요. 자기 자신을 보지 않는 건 삶의 발전이 없기 때문에 없는 제3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경전에도 나오죠. 그게 악구에 해당하잖아요. 그래서 구업을 막 쌓는 게 되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그래 그 사람 이상해 라고 하는 건 정말 해서는 안 된 그런 습관이라고 봅니다. 그리고 네 번째는 안 되면 막 욕을 하는 그런 것도 화와 연결되고요. 언제나 자신의 잘못이 없는데 이상하게 주변 사람들이 나를 괴롭혀. 내 주변엔 항상 이상한 사람들만 있어. 라고 얘기하는 것, 이것도 화라고 합니다. 그렇죠? 나한테만 나쁜 사람이 올 수는 없잖아요. 그리고 여섯 번째는 사람들을 만나면 늘 안 좋은 부분부터 지적하고 제안하고 그건 아닌 것 같아. 이건 마음에 안 들어. 내가 볼 때는 이라고 지적하는 사람들은 화가 많고 부족한 사람들이라고 하니까 불쌍히 여겨야 되겠죠. 일곱 번째는 일할 때나 놀 때 집중하지 못하고요. 그리고 이리저리 막 살피고 하나에 집중하지 못해서 여기저기 막 정신없는 사람들 있죠. 화와 연결된대요. 그래서 쉽게 경쟁에 휘둘리기 쉽다고 합니다. 이런 사람 부담되겠네요. 여덟 번째는 모든 점에서 난 잘해, 난 완벽해 이렇게 얘기하는 습관이라고 해요. 이거 주의해야 되겠죠. 완벽한 게 없잖아요. 그리고 아홉 번째는 주변 사람 중에 믿을 사람 없어. 누굴 믿어?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습관이 있는 분들은 이미 화가 가득 찬 사람이라고 하니까 불똥 튀기 전에 멀리 해야 될 것 같아요. 나한테 그런 화가 있다면 혹은 뭐 그런 습관이 있다면 좀 내가 나 자신을 좀 멀리서 볼 수 있는 그런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. 열 번째는 늘 잘난 척하는 태도로 말하는 거. 그리고 잘난 척하는 행동을 하는 것. 팔짱 끼고 비스듬히 앉고 다리 꼬고
거들먹거리는 이렇게 장면이 다 나열이 돼 있거든요. 심리학적으로는 몸이 움직일 때요. 그 사람의 마음이 드러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잘난 척하면서 얘기하고 상대방을 무시하면서 얘기하면 이미 화가 가득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안정이 안 돼 있고요. 그 사람과는 상의도 못하고 그 사람은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할 수 없다고 합니다. 화가 났는지 안 났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러면 팔짱을 끼고 있는지 비스듬하게 앉아 있는지 다리를 꼬고 앉아 있는지 턱을 들고 얘기하는지를 보면 아, 저 사람 화나 있구나. 지혜롭지 못해. 어리석어. 라고 보셔도 이 기준에선 틀리지 않네요. 이거는 그 동서양의 막론하고 다 똑같은 태도입니다. 그럼 마지막 하나 요거 말씀드리고요. 명상으로 어떻게 이 화를 풀지를 정리해 드릴게요. 마지막은요. 항상 긴장을 풀지 못하고요. 이리저리 초조불안해서 항상 난 바빠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 가지에 집중하지 못할 때 그때 화가 가득한 상태라고 합니다. 그럼 삶이 오래 행복할 수 없고요.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고 해요. 그래서 바빠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좀 멀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.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어떤 동작이 도움이 될지 명상음악과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짧게 해주세요. 바로 마이크 드릴게요. 화가 나면 혼자 밖에 나와서 화의 감정이 무의미하다는 걸 이해하고 고요해질 때까지 힘차게 뛰어보세요. 그리고 일상에서는 고기나 술이나 빨리 먹는 습관, 늘 많이 말하는 습관을 조절하고요. 내 판단이 맞아 라고 거칠게 행동하는 말과 행동은 없는지 점검해 보라고 합니다. 그리고 지적을 자주 하고 제안을 자주 하는지도 한번 보라고 하는데요. 그런 증상이 올 때는 오른손으로 왼쪽 가슴을 치면서 히읗, 아, 하 소리를 냅니다. 소리를 내고요. 또 반대도 툭툭 치면서 화의 감정을 잘 정리해서 버리겠다고 집중해 보세요. 그리고 가슴이 시원해지면 자리에 앉아서 들어가고 나가는 숨의 흐름을 보면서 고요한 명상의 시간을 가져보세요.